안녕하세요. 대협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흥하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현재 흥하윤 살펴보게 되면 이 장중에 29% 이상 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 매도세가 출현을 하면서 현재는 이 8%또 10%가량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거래량도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리스크가 관리한 시기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사실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대한해운과 같이 엮이면서 상승을 하죠.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 살펴보면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발행 주식수, 이 발행 주식수만큼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한 바퀴 정도 돌았다 이렇게 봐도 되고,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대한해운 쪽에서 더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. 자, 그래서 물론 해운주가 빠지면 같이 하락을 하겠지만 이 거래량 기준으로는 이 대한해운이 좀 더 치고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돌아와서 흥하해운 다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어제 같은 경우 이 흥하윤이 이거래일 연속 갭 띄운 다음에 20%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죠.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, 현재 이 주가 하락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. 사실 안 나오고 바로 치고 가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주가 하락은 크게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뽑아 드렸는데, 이 RSI 역시 이 단기 매수였고, 이 연속 갭으로 인한 이 차익 실현이 나왔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하방 압력이 존재해서 어제의 주가 하락은 발생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전반적인 증시 상황 역시 악영향을 주었었는데 이 CPI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봅니다. 자, 결국에 이 흥하용 같은 경우 이런 거시적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홍해 리스크죠. 그래서 홍해 리스크를 통해서 이 주가의 모멘텀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사라졌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. 자,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후티 반군이 또 아덴만에서 미국 선박을 다시 공격을 했고, 여기 보시면 또 후티 반군 지역의 세 번째 공습이라는 기사도 실려 나오면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이 바로 이거죠. 이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모멘텀들은 보통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좀 낮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 이 홍해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말이 또 나오고 있냐?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한 운임이 급등해서 이 해운 경기가 안 좋아졌던 이 해운 경기가 다시 호황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이 홍해 리스크가 장기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미국 대선과 관련시켜서 이 시나리오를 짜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1월 달에 이 가장 중요한 이 공화당 경선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2월 달에는 이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. 자, 하지만 1월, 2월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7월과 8월인데, 이 7월 같은 경우는 이 공화당 전당 대회를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, 또 8월에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의아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홍해 리스크는 정치적인 측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. 그리고 또 흥하해운의 주가는 이 홍해 리스크로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,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치적인 측면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후티 반군의 이 공격이 이 미국 대상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인 이 바이든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8월에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이 최소 3개월 혹은 5개월 전에는 이 후티 반군에 대한 리스크를 반드시 줄이려고 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시기적으로 3월 혹은 4월, 이 4월까지는 어떤 협상 카드 혹은 외교적인 측면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4월의 시기 전까지는 사실 이 미국의 이미지도 생각을 해야겠죠. 이 세계 경찰로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홍해가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보복성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이 4월 기준점 전까지는 이러한
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이 아니죠. 이 전일 같은 경우 이 하락을 했을 때는 이 사상자 없이 이루어졌다, 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최근의 소식과는 조금 더 강하지 않은 좀 약한 그런 소식을 통해서 이 하락 모멘텀을 보여줬는데 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입니다. 이 현재 거래량도 보게 된다고 하면 이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락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여기서 더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보다 더 강한 인명의 피해 혹은 다른 정말 이 제3의 국가들이 포함이 되면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 가시화가 돼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더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이 주가도 더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. 자, 물론 이 홍해 리스크가 어떻게 또 얼마나 강하게 앞으로 이뤄질지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현재 이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이 하방의 시나리오 역시 세워야 된다. 자, 그리고 저와 함께 이 흥하의 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제가 아마 이때쯤에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. 이 홍해 리스크가 분명히 장기화될 것이다. 지금 끝나는 것은 아니고 최소 한 달 혹은 두 달은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부터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현재 최소 60% 정도의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물론 앞으로 상방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이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보신 분들은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, 이 물량 조절도 한편의 이 투자의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흥하해운의 이 가격 모멘텀은 홍해 리스크에 달려 있다. 자, 그래서 이 리스크를 먹고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향후에 이 홍해 리스크가 더 장기화되고 또 전쟁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.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할 테니까 너무 큰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주가 하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하락을 하더라도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, 21선까지 하락이 나와주고 이 재차 달려가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만약에 이 흥하해운이 더 큰 상승 동력을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BDI 지수입니다. 이 사이클적으로 5월 혹은 6월 이후로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선반영에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홍해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시기와 겹치면서도 더 큰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이 대응에 대한 관점 역시 세워야겠죠. 이 부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주가 하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미 60% 이상 수익을 보신 분들은 리스크 대비를 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 또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. 이 수혜주나 관련된 이슈, 즉 공급에 대한 이슈죠. 자, 이 공급의 이슈로 발생하는 주가 상승은 제대로 된 상승이 아니었다. 자, 이 부분은 이 물동량이 동반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가 하락이 나오는 거다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. 이 부분 추후에 또 체크를 하면 제가 어떤 관점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는지, 투자를 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투자를 진행할 때는 리스크적인 측면 역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, 이 매매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매크로적인 유가, 매크로적인 측면 그리고 유가적인 측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전일 유의미하게 볼 수 있었던 특징은 이 통화 긴축 발언이었습니다. 이 윌러 이사가 과거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, 이 부분이 시장의 긴축 현상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 패드워치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하락을 하면서 이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유가는 하락했습니다.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 현재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이 이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오펙 플러스 원유 감산 또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한 이 유가의 상승 모멘텀과 또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인한 하방 압력이 서로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혼조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결국에 이 증시 전반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죠. 자, 하지만 리스크를 먹고 사는 흥하해운에게는 이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.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
이 거래량 기준으로 이 단기적인 이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, 이 부분 리스크적으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